조직 스토킹. 자신의 인생을 말아먹는 지름길. 오늘은 손쉽게 힘도 안 들이고 남의 돈을 편히 먹으려는 쭉쟁이 논팽이들이 어떻게 인생이 망하게 되는지 한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중년 여성은 혼자 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2005년 12월 말쯤 법무사를 통해 경매로 나온 울산의 소형 빌라를 낙찰받아 이사 오면서 이 범죄의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직 스토킹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이웃집을 아지트로 쓰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30대 남성 둘이 아지트로 쓰는 집에 드나들면서 괴롭히기 시작. 이미 시간이 16년이 다 돼가니 30대였던 가해자 두 마리는 벌써 최소 46. 일에서 버는 것이 없으니 조직 스토킹에서 버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되어 결국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자도 없이 남의 집을 전전하며 사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서 이사 다니면서 말이죠. 가해자들이 인생을 망친 건 죄다 자신의 탓인데도 자신의 부모나 피해자들을 원망하며 괴롭히는 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직 스토킹 자체가 사회 불만이 많은 가해자들이 시기 질투로 타겟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태반이 금전갈취가 목적이며 갈취가 통하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니며 망가뜨리려 괴롭힙니다. 간혹 공권력과의 다툼으로 타겟으로 등록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미국에서 건너왔으며 CIA 또는 NSA에 의해 전자 감시를 받는 수 100 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수정하는 작업에 간단한 안테나 또는 위성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전개 공명을 통해서 표적으로부터 약 2m 이내에서 공진 주파수를 감지할 장비를 가지고 가해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1년에서 1989년 동안에 설계된 마코니 토머스 CSF의 드라프 스캐터와 같은 최첨단 공명 메이저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나 트랜스듀서 없이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이웃집에 설치하여 놓고 전자기 플럭스를 방출하여 표적의 몸에 침투시켜 마이크로로 코딩된 정보 풀이에 변환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풀이의 변환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함수를 시간 또는 공간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변환을 말한다. 종종 이 변환으로 나타나는 주파수 영역에서 함수를 표현한 결과물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요즘은 이런 안테나를 피해자 집 주변 도로 공사를 하면서 파묻거나 전봇대를 교체하며 설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매립형 저전력 장거리 안테나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전기에 감전된 듯이 화상을 입은 듯이 화끈거리는 통증을 주는 무기도 사용되는데 이는 사람의 인체에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겨냥해서 쏘면 인체의 수분이 진동하여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것의 원리는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와 동일합니다. 액티브 디나이얼 시스템, 약칭 ADS.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현재 국정원,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정도가 있는데 1990년 노태우 정권 시절의 보안사, 지금은 해체된 기무사의 불법 민간 사찰 파문이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 중에는 휴민트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휴먼과 인텔리전스를 합친 말로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걸 말합니다. 이 휴민트는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장비 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니고서는 일개 민간인이 절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당하는 조직 스토킹이 일종의 불법 민간 사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철저히 군사과학 기술에 희생당한 사람들이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 무기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무작위 테러를 감추려고 피해자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미국 방송과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수정한 미국 정신과 통계 진단 매뉴얼 4가 18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과 바이블은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의 효과를 편집 증성 정신분열 증상으로 레벨링하여 덮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 유럽에서는 전자파 과민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찰은 이미 1984년에 경찰학술지인 경찰고시사 5월호와 6월호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 무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피해자들은 국가에게 이런 불법 민간 사찰 및 고문,
마인드 컨트롤 무기 실험을 당장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꼭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